원식 대표님. 제가 노원구잖아요. 노원구에는 구호가 있어요. 노발대발이라는 거. 노발하면 대발하는데 그게 노원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노자가 아니고 노동 노자 아니에요. 노동 노자. 노동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이 노동 존중사에 딱 맞는 구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노발하면 대발로 화답을 해주시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발! 대발! 오늘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신년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인천공항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천공항은 우리 사회에 보면 간접고용 노동자들, 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아주 대명사 같은 거죠. 대통령 당선되고 며칠 만에 한 3일인가 4일인가 만에 제일 먼저 달려간 데가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는 확실한 노동을 존중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노동에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고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노동에서 실현하고 노동하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뜻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또 정규직들이 아주 또 열악한 상황에 있는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으로부터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또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런 이 과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기반을 닦는 첫 해가 지난해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내놓고 최저임금에 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냐. 그래서 일자리 안정장을 만들고 그런 거였다면 이제 올해는 이것을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노동 존중 사회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안착하고 제대로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대로 된 길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놀이터라고 놀이터 노동정치 리더십 배움터 이 놀이터가 해야 될 과제가 전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부 여당의 몇몇 리더들 거기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특히나 노동 그리고 경제 주체와 다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두가 함께 지혜를 내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고 힘이 없고 빽이 없어도 이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과제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놀이터, 배움터에 해야 될 일,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올해는 그런 것을 사회에 어떻게 좀 안착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원내대표로서 좀 움직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협상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예산안 통과시키고 국무위원 청문회하고 또 정부 조직 완성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올해는 그런 일들이 다 끝났으니까 양대 노총부터 해서 상위 등등을 비롯해서 경제 주체들을 방문하면서 경청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모아내서 사회적 대화 또는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가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당 안에서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가는 동지들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렇게 쭉 한 3선쯤 해보면서 제가 지내왔던 길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 당의 소중한 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대화와 타협하고 그리고 상대 이야기를 잘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주 집요하게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노동 문제의 핵심은 나의 권리를 잘 만들어가는 것 중요하지만 상대의 조건도 잘 봐가면서 거기에서 상생을 중심으로 타결해내고 또 같은 조직원들을 설득해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잖아요. 이분들이 정치를 하면 정말 잘할 거예요. 또 하나는 모든 답은 현장에 있어요. 사실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의 가장 중심은 사실은 아픈 데잖아요. 우리 몸도 보면 사람 몸의 중심이 어디냐 그러면 뭐 심장이다, 두뇌다, 척추다 그러지만 발가락 끝만 아파 보세요. 한 군데만 골마 보면 모든 신경이 발가락 끝으로 다 가잖아요. 아픈 데를 치유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그래서 사람 몸의 중심은 아픈 데이듯이 우리 사회의 중심은 아픈 데고 아픈 데는 바로 현장에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놀이터에 온 거 아니겠어요? 현장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생겨나는 이런 문제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또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충분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당의 중심으로 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소중한 기회가 이번 지방선거가 아주 소중한 기회이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여기서 토론하고 또 함께 나아가야 될 길들을 밝혀내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하는 그런 토대가 이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는데 저도 원내대표로서 든든하게 뒷받침도 하고 함께 상의도 하고 이러면서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동 정치 리더십 배움터 이 글자를 보니까요. 제 지역구 생각이 납니다. 제 지역구가 구로거든요.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옛날 구로 공단이 있었던 곳이라서 거기에 이제 이런 배움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배움터에서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그 싹을 키웠던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하면서 그래서 저희 지역구는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구로 아트센터에서 뭐 뮤지컬을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할 때 이 노동 소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역사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구로 아트센터에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든 그런 어떤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뭐 이런 그 소재가 옛날에 이제 구로 공단 시절에 그 핍박받던 그 소재를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야, 쟤네들이 진짜 요즘은 그 옛날 그 아이들 시각에서 보면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저렇게 실감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동은 정말 신성한 것이고 그리고 노동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도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그 성장하면서 나누느냐 이 문제로 어찌 보면 인간의 역사가 정철됐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이 노동의 문제에 대한 개념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시대는 증기기관이 발명돼서 기계의 힘을 빌려서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어떤 인간이 어떤 기계의 노예로 전락되는 이제 이러한 그 현실이 됐고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기의 발견은 어찌 보면 여성 해방이라는 또 커다란 사회 변화를 가져왔죠. 왜냐하면 백색 가전 시대를 만들었으니까요.
이 100세 가전이 없었으면 여성들이 또 노동 현장에 이렇게 가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평적 리더십이 이제 갖추어지게 됐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은 AI, 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과연 이 로봇과 인간의 관계 규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로봇 기본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는데 그 로봇 기본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리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봇을 인격체로 대우를 해줄 거냐 말 것이냐, 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냐 안 뺏어가냐,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인간을 닮아가는 인공지능 로봇의 문제와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개념 정립을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사회가 닥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로봇에게 인격체를 부여하게 되면 보험회사 측에서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차라는 것 자체가 로봇이 운전하는 자동차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인격체의 문제입니다.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저는 아무튼 우리 노동위원회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비를 해서 우리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인간의 위험한 일을 로봇이 대신 해주면서 또 우리의 일자리도 보존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좀 더 많은 노력과 연구가 축적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데 제가 또 이렇게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이렇게 또 얘기한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우리 노동위원회는 이수진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오늘 사회 보시는 박진우 서울위원장님 등등 해서 굉장히 단합도 잘 되시고요. 그리고 또 이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일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응원하고 힘드신 만큼, 그러니까 어떤 일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21세기로의 진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존경해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예전에 노동 그러면 주로 이제 투쟁, 저항, 좀 춥고 배고프다 했는데요. 이제 정말 노동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노동도 이렇게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치 세력화도 하고 또 정책도 만들어내고 힘을 갖고 이 노동의 가치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마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영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카데미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행복하고 가슴 펼치고 정말 당당하게 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